안녕하세요, 제주형아입니다.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살이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 오늘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주씨 님께서 배경이 이쁘다고 멋지다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칭찬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제를 정하고 나서 이제 찍을 장소를 가는데요,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다가 좀 예쁜 곳이 보이면, 찍을 만한 곳이 보이면 바로 차를 세우고 촬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좀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커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제주스러운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 산으로만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제주도는 그렇게 별 핫플레이스가 아닌데도 사진 찍을 만한 곳, 예쁜 곳 많거든요. 제주 사시는 분이나 관광 오시는 분들 이렇게 드라이브 다니시다가 보면 좋은 곳 많이 보이니까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차사 본풀입니다. 신과 함께 보시면서 많이들 아시죠? 강림 차사 이야기인데요. 차사 본풀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2편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문전 본풀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사 본풀이. 과양 땅에 과양생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연하못 앞에 서 있어요. 연하못은 문전 본풀이 할 때 나왔었죠. 그 어머니, 조항할망이 된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 굉장히 종종 나오는데요, 연하못. 상징성이 있는 장소 같아요. 어쨌든 과양생이가 연하못에 서 있는데 꽃 세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탐이 나서 이렇게 물을 줬는데 동동동동동동 떠서 과양생이한테 옵니다. 그랬더니 과양생이가 냉큼 그 꽃을 꺾어서 집으로 가져가죠. 가져가서 첫 번째 꽃은 앞문전, 일문전 앞에, 두 번째 꽃은 안방 앞에, 그리고 세 번째 꽃은 뒷문전에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예뻐서. 근데 이게 문 밖으로 나올 때, 앞문전으로 나올 때는 차구애가 앞머리를 잡아당기고, 밥상 들고 안방 들어갈 때도 막 잡아당기고, 뒷문전 나갈 때도 막 뒷머리 잡아당기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양생이가, 야, 이놈의 꽃들 예쁘긴 한데 행실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다 떼다가 화로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구할망이라고 나오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불씨 좀 얻겠다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불씨 좀 얻자. 그러니까 과양생이가 저기 화로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가서 이렇게 불을 뒤적뒤적 해봤는데 안에 구슬이 있는 거예요. 꽃 세 송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구슬로 바뀐 거죠. 구슬 세 개가 있다. 여기 구슬 있다 그랬더니 과양생이가 뛰어와서 그거 내 구슬이라고.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뛰어와선 그 내 구슬이라고 그러고 이제 빼가요. 할머니는 불씨를 얻고 가고요. 과양생이는 이 구슬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갖고 놀다가 입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달달하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서 막 이리저리 굴리다 보니까 싹 녹아서 넘어가는 거죠.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구슬 3개를 다 먹습니다. 먹고 나니 갑자기 택기가 와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셋을 한날 한시에 낳습니다. 이 아들들을 낳는데 과양생이가 그래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 놔뒀더니 애들이 너무 잘 자라. 머리도 너무 좋아, 똑똑해. 그렇게 쑥쑥쑥쑥 크더니 다 크고 나니까 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과거 시험이나 보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과거 시험도 보고 좀 보러 가면서 구경 좀 하고 오겠다, 세상 구경 좀 하고 오겠다. 그랬더니 100냥씩 300냥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면서 과양생이가 돈을 내줘요. 그리고 돈을 들고 과거를 보러 갔는데 사람들 엄청 많죠, 전국에서 모여서. 근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요. 이 3형제가 급제를 합니다. 첫째는 장원급제, 둘째는 문과급제, 셋째는
도장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둘째가 뭐 평양감사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차사원풀이를 좀 믹스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얘기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장원급제를 하니까 새아들이 그것도 나라에서도 경사라고 막 이제 사람도 내주고 했겠죠. 급제하면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가마를 타고 집을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막 나팔도 불고 막 사람들 깽가리도 치고 하면서 엄청 요란하게 내려오죠. 과양 땅으로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서 뭔 일인가 보죠. 과양생이도 야, 누가 뭐 장원 급제했나 보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이 가마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문이 탁 열리더니 새아들이 탁 내리면, 어머니 저희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도장원을 했습니다. 뭐 문과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전제를 지내죠. 제주도는 큰일 있을 때 항상 문전제를 지낸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전제를 지내고 어머니한테 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아들 셋이 탁 절을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과양생이가. 아유 좋구나 그러면서 아들들아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유 아들들아 애미한테 얼굴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너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가서 뒷멱살을 잡고 탁 봤더니 얼굴이 파래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셋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들 셋이 한날 한시에 그냥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양생이가 장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원님을 찾아가서 매일 그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들 셋이 급제를 하고 내려와서 영문도 없이 죽었는데 내가 살겠냐 답답하니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왜 죽었는지 연유라도 풀어달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소를 올리고 청원글을 올리고 그렇게 9상자 반을 올렸는데도 원님 답답 무소식, 뭐 무소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이 개 같은 원님아, 소 같은 원님아 이러면서 막 자식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염라대왕 잡아다가 좀 영문이라도 알려달래니 이렇게 무소식이냐, 대꾸도 없냐 이러면서 매일 그렇게 소리를 꽉꽉꽉꽉 지르면서 다닙니다. 원님은 원님대로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야 이게 2승1이면 내가 어떻게 풀어주겠는데 영문도 없이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문 없이 죽은 아들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풀어달라고 하는데 뭐 염라대왕을 어디 가서 잡아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미치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못 해주고 있는데 또 이 과양생이라는 여자는 매일 산에 가서 그렇게 자기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한 여자 만나서 지금 내가 이게 뭔 꼴이냐 그러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물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곡기도 끊어요. 밥도 못 먹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을 안 먹는다 하니까 이 원님의 부인이 걱정이 돼서 옵니다. 무슨 영문으로 밥도 안 드시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 해서 과양생이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살겠냐 죽겠냐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식사하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랬더니 이제 원님은 그러냐고 그러면서 얼른 냉큼 밥을 먹고 그래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나다니면서 들었는데 사령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강림이라는 놈이 있더라. 근데 이놈이 집 안에 부인이 9명 집 밖으로 9명 총 마누라만 18명이 있는 놈인데 아주 영악하고 똘똘한 놈인데 그냥 사령들을 못 살게 쥐잡듯이 잡는다고 하더라. 이게 불만들도 많고 행실이 좀 그런 놈이니까 이 강림이한테 염라대왕을 잡아오라고 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님이 그래 강림이한테 시키면 되겠구나. 어떻게 시킬까 이랬더니 부인이 안 그래도 내일이면 9번째 부인 장모 제사라고 한다. 그날 아침에 술도 먹고 할 테니까 잡아오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령들을 시켜서 강림이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림이 장모 제사를 치르고 그리고 술도 엄청 먹고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아침에 가서 사령들이 그냥 다짜고짜 포승줄로 잡아다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야, 이놈이 관하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제때 안 들어오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죽을래? 그러면서 쳐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막 곤장 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저 강림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 들어서 조금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해가 들어서 자리를 조금 옮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있는데 곤장 때릴 준비를 해놓고 원님이 그러는 거죠. 너 죽을래? 염라대왕 잡아올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림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제가 염라대왕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원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쫙 페이지를 적어줘요. 염라대왕한테 가서 관하에 오라고 하는 뭐 명령서 같은 거죠. 그런 걸 써줘요. 강림은 이 페이지를 받고 나와서부터 이제 아주 멘붕이 오는 거죠. 야, 내가 당장 살라고 염라대왕 잡아오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잡아오지?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 당장 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부모님, 나 죽으면 우리 부모님 좀 잘 좀 모셔달라 뭐 이러고 내가 저 성밖에 또 17살짜리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이제 3살이다. 그 애가 한 10살쯤 되면 뭐 관아에 좀 넣어주고 뭐 한 17이 되면 사령을 좀 시켜달라. 아비가 어떤 길을 다녔는지 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이제 그 3살 난 아들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앞에서부터 이 부인이 뭐 어쩐 무슨 바람이 들어서 들어온대?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근데 대꾸도 안 하죠. 들어가서 그 3살짜리 애를 무릎에 놓고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막 눈물을 덕덕 흘리니까 부인이 들어와서 내가 좀 뭐라 잔소리 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강림이 아니 그게 아니고 원님이 나보고 염라대왕을 잡아오라고 한다.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입을 딱 닫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득득 흘리다가 나와요. 그러면서 부인들 집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다들 입을 닫아버리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차가 오네요. 차가 지나가서요. 그렇게 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든 부인을 거쳐서 이제 제일 큰 부인, 정실 부인한테 갑니다. 이 정실 부인은 아주 박색이라 잘 찾지도 않는 부인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또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됐는데 무슨 수로 잡냐,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 큰 부인이 그래 뭐 폐지는 받아오셨어. 그랬더니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가다가 잊어먹으면 어떡하려고 다시 관아에 가서 홍줄에 써서 매달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찾아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강림은 화색이 돌죠. 냉큼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홍줄에 매달아 달라고. 그랬더니 원님이 왜 봐라?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큰 부인이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 보통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강림이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일주일이든 뭐든 일단 염라대왕만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어떤 이쁘게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요. 강림의 큰 부인은 일주일 동안 이제 강림이
염라대왕한테 갈 때 입을 옷을 만들어 줍니다. 옷도 착 새로 만들어 주고 멋지게 뭐 쾌자고 뭐 허리띠고 싹 다 멋있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떡을 시루떡을 세 개, 밥을 3개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시루떡과 밥을 문전상에 올리고요. 두 번째 시루떡과 밥을 조왕할망, 조왕신 앞에 올려요. 그리고 세 번째 시루떡과 밥은 강림이 갈 때 점심으로 먹을 걸로 챙겨둡니다. 그리고 향물로 싹 모욕을 하고요. 모욕제기를 하고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강림이 염라대왕을 찾아가는데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안내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강림이 떠나는 날 길을 가다 애고 어른이고 보이면 일단 가서 절을 올리고 이 싸주는 밥을 점심으로 올려라. 그러면 방도가 생길 거다. 그렇게 보내요. 강림이 딱 길을 나섰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말벗이나 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냉큼 쫓아가죠. 쫓아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도 든 양반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마침 편편한 이제 돌이 쉴만한 곳이 생겨서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딱 앉습니다. 그랬더니 냉큼 가서 이제 절을 냉큼 올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왜 나한테 절을 하니? 그랬더니 이제 강림이 아이고 저도 부모님 다 모시고 조상님도 모시는데 당연히 어른을 보면 절을 올려야죠. 그러면서 얘기를 드리고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떡하고 밥을 내드립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도 밥이 있는데 그러면서 떡하고 밥을 꺼내세요. 봤더니 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거랑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나 모르겠냐? 그래서 모르겠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니네 집 문전신이다. 니네 각시가 네 마누라가 나를 잘 모셔가지고 너한테 잘 보살펴 주러 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이렇게 가면 방도가 생길 거다. 글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림은 다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가죠. 가다 보니까 이번엔 또 할머니, 또 여기서 마구할망이라고 나와요. 마구할망이 가고 있는 걸 보여서 강림은 저 할머니하고 말벗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쫓아갑니다. 근데 또 따라잡지를 못하죠. 한참을 쫓아가다가 또 이제 편편한 쉼팡이라고 하는 편편한 돌멩이가 있는 그런 곳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딱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얼른 절을 올리죠. 그랬더니 할머니도 너 왜 나한테 절하니? 그러길래 이제 이렇다 그러면서 또 식사하시라고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도 밥 있는데 그러면서 시루떡과 밥을 꺼내세요. 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 거랑 똑같네요. 그랬더니 너 나 모르겠냐? 그러면서 내가 니네 집 조왕할망이다. 조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 각시가 나를 잘 모셔서 내가 네 하는 행실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널 도와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면 큰 집이 나오는데 거기 대문 사이에 그 받아온 폐지를 싹 끼워 넣으면 방도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강림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죠. 가서 그 대문 앞에 이렇게 폐지를 쫙 꽂아 놓으니까 안에서 쓱 빼갑니다. 문지기가. 그리고 문지기가 그걸 염라대왕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승의 강림이라는 사람이 염라대왕님을 관하로 모셔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요. 뚜둔. 오늘은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다음 2부 이어서 강림 자사에 대한 얘기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그 대문 사이에 폐지를 끼워서 염라대왕한테 보냈잖아요. 그 신화 얘기에는 이렇게 폐지를 꽂아 넣어서 했던 게
지금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우리가 지방을 써놓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나오거든요. 지방을 쓰게 된 연유가 강림이 거기 폐지를 끼우던 데서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